주생전인 중국 명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조선시대의 한문소설입니다. 주생전. 옛날 중국 촉당에 주생이 살았습니다. 주생은 아주 똑똑하고 슬기로웠으며 시도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과거 시험에는 늘 떨어지는 바람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미련을 버리고 유유자적 배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배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을 깨보니 예전에 살던 전당 땅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예전에 알던 친구들을 찾아 나섰는데 그중 한 친구는 기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놀던 소꿉친구였는데 이름은 배도였지요. 배도와 만난 주생은 반가운 마음에 시를 한 수 지어주었고 배도는 그 재주에 감탄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재주를 가지신 분께서 운수가 막혀 이리 떠돌아다니시다니요. 분명 곧 좋은 날이 오시겠습니다. 장가는 가셨는지요? 주생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아직 못 갔지. 그 말에 배도 또한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집에 잠시 머무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좋은 짝을 찾아드리지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배도는 다시 만난 주생의 아름다운 얼굴과 뛰어난 재주에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주생 또한 어여쁘게 자란 배도에게 흠뻑 빠져들고 말았지요. 게다가 배도가 글재주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욱 배도에게 연정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주생은 몰래 배도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배도는 화를 내는 척 하다가 못 이기는 듯 주생을 받아주었지요.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래 제 집안은 귀족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죄를 지으시는 바람에 집안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기생이 되고 말았지요. 제가 비록 비천한 몸이지만 당신을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당신께서 출세하시어 높은 별수를 하시거든 제 이름을 기생 명부에서 빼내어 주신다면 그 이후에 저를 저버리시더라도 결코 원망하지 않겠어요. 배도는 말을 마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주생은 배도를 안아주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자네가 어찌 사랑하는 여인을 저버리겠는가? 걱정 마시게. 배도는 정색하며 말하였습니다. 난군께서는 이 곽소옥의 일을 모르십니까?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면 맹세의 글을 써주십시오. 주생은 비단에 맹세의 글을 써주었고 배도는 글을 깊은 곳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그날 마치 부부가 된 듯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부터 매일 검은고와 술로 세월을 보냈지요. 주생과 배도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근처의 대저택에서 시종이 배도를 찾아왔습니다. 그 댁의 승상 부인이 술자리를 갔는데 배도가 참석하기를 원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배도를 배웅하며 주생은 말했습니다. 밤에는 꼭 집으로 돌아오시오. 네, 염려 마세요. 배도가 대답했지만 주생은 불안한 마음에 몰래 배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배도는 화려하게 장식한 집으로 들어갔는데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느덧 노을이 지고 밤이 되어가는데도 배도는 나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배도가 보이지 않자 주생은 몰래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 헤매던 주생은 드디어 배도를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방 안에 배도가 승상부인과 한 소녀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 소녀를 보는 순간 주생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5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소녀는 발그레한 뺨에 맑고 반짝이는 눈동자, 귀여운 보조개, 구름 같은 머리카락을 가졌는데 배도와 비교하자 마치 옷과 자갈모래보다도 그 차이가 컸습니다. 배도는 집으로 가기를 청하고 있었고 승상 부인이 서둘러 돌아가려는 이유를 묻자 부끄러워하며 주생과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주생은 허겁지겁 배도의 집으로 돌아와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배도가 주생을 깨우자 주생은 일어나서 시를 읊었습니다. 꿈에 신선세계에 들어가 오색 구름 속에서 화려한 휘장 속에 선아를 만났다네. 배도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자 주생은 그 선아가 바로 당신이라며 변명했습니다. 그 말을 믿은 배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선 저의 설랑이로군요. 그로부터 주생과 배도는 서로를 선아와 설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생의 마음속에는 이미 승상부인의 딸이 깊이 자리 잡아 배도에 대한 사랑은 나날이 옅어져 버렸습니다.